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문단영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발병하고 6초에 1명씩 사망한다는 이 질병 무엇일까요? 바로 뇌졸중인데요. 예고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기에 일명 머릿속의 시한폭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뇌졸중의 발생 원인부터 예방법까지 신경과 전문의 옥태동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뇌졸중이라는 그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궁금한데요. 네. 일단 뇌졸중이라는 게 어떤 질병인지가 궁금합니다.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로 부릅니다. 뇌경색의 발병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죽상동맥경화증, 부정맥과 같은 심장병, 그리고 작은 혈관의 손상에 의한 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흔히 뇌졸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 드라마 속에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요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드라마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아마도 뇌출혈의 대표적인 증상인 두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주요 증상으로는 한쪽 팔다리의 위압감, 감각장애, 발음 어눌함, 언어장애, 시야장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뇌경색 환자의 절반은 그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 그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증상을 겪는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어떤 질병이고 어떤 증상이 있는 걸까요? 일과성 뇌혈 발작은 뇌혈관이 막혔다가 저절로 뚫리면서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회복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증상은 뇌경색의 증상과 동일하나 대부분 1시간 이내로 호전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주일 이내에 뇌혈관이 다시 막히면서 실제로 후유증이 남는 뇌경색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30%에 이르기 때문에 미니 뇌졸중으로 불립니다. 저 여기서 미니 뇌졸중을 만약에 겪었다면 그러면 어떤 치료를 빠르게 받아야 하나요? 미니 뇌졸중이라 하더라도 뇌혈관이 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성기 뇌경색에 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환자는 증상을 지켜보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가정에서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위나 그런 동작들이 좀 있을까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남의 살같이 갑자기 느껴지거나 안면마비가 생기거나 한쪽 시야가 갑자기 안 보인다고 하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못하고 못 알아듣고 그 증상이 조금 있다가 10분, 1시간 있다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미니 뇌졸중으로 반드시 응급실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한쪽 감각에만 좀 이상이 오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 네. 두 쪽 다 오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두 쪽 다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간혹 있기는 하지만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게 우선적이겠습니다. 뇌경색이 이렇게 왔을 때 골든타임이 흔히들 있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응급혈전 용해제를 사용하기 위해 4시간 반, 응급 시술을 위해 6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까지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가능한 빨리 도착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법입니다. 최대한 골든타임을 안에 그 병원에 도착해서 대처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군요. 네, 집에 살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뇌경색을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골든타임에 응급실에 내원하면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 응급혈전 용해제를 사용하여 혈전을 녹이거나 응급시술을 통해 혈전을 제거하여 막힌 혈관을 뚫는 치료를 받습니다. 이후에는 뇌경색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물치료와 함께 뇌경색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런 뇌경색의 그 위험 인자가 뭔가요? 뇌경색의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비만, 불량한 식습관, 그리고 나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뇌경색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냥 내 몸의 건강 관리를 하다 보면은 같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랑 관련된 문제는 다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기억력이 감퇴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문제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손상된 뇌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기억력 감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위가 손상되거나 반복적인 뇌경색으로 인해 뇌 전반적인 손상이 심할 경우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뇌졸중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애초에 뇌졸중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꾸준한 건강관리, 운동, 금주, 금연 등의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옥태동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뇌졸중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기에 평소 증상을 잘 살피고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속 시원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